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목요일 수업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요. 세 가지 아이템들을 갖다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과 관련돼서 중요한 토픽들을 갖다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물하고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서비스 디자인의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워크숍은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과 그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가 좀 나누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는 요번이 세 번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인텐저빌리티, 무형성이라는 거. 두 번째가 이질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소멸성. 해서 서비스는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가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사용자 접점 관리를 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점들을 갖다 우리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차원이냐. 우리가 뭐 어떤 걸 얘기할 때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는 해당되는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차원은 서비스에서 중요한 차원은 시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차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이나 또는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에서도 보면은 블루프린트라든지 저니맵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한 툴들은 다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나 결과물들을 배열하고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journey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해요. 이게 여행이다. 이제 여행이다. 그러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테이션이 있죠. 나는 그 여행만 다녀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갖다가 갔다가 겸사겸사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말에 결혼 30주년 여행을 갔어요. 결혼 30주년 여행을 갔다가 이혼당할 뻔했다고 내가 얘기했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위기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행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시작점하고 끝점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럼 내가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할 때에는 그 여행을 갖다 시작하기 전에 기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미리 했던 뭐 항공권을 갖다 사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전체가 여행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간 데가 프라하 말고 빈 말고 부다페스트. 땡큐. 내가 치매 예방을 해야 돼. 부다페스트를 갔어요. 부다페스트 갔다가 부다페스트에서 3박 4일 있고 그 다음에 빈에 가서 3박 4일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하에서 3박 4일 있고 귀국을 했는데
그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거기서 뭘 했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지금도 그런 느낌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 부다페스트에 가가지고 두 번째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도 뭐 하여튼 막 굉장히 시끌벅적해서 좋았지만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26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그 여행 가면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새벽에 이런 약간 엄청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황량하고 한적함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다 그러면은 물론 항공권을 구매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아주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 해당되는 여행을 갖다 지내면서 내가 뭐를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서비스 디자인 한다. 그리고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축을 제긴다. 근데 그 축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전이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 측면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에 맞는 또는 더 적합한 컨셉은 프로세스보다는 전이에 가까워요. 그 얘기는 이게 아주 분석적인 절차를 분명히 다루기는 하지만 그런 분석적인 절차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진행하는 게 우리 서비스 디자인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효율화시킨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노베이션이다. BPR이다. 이러면은 그때 얘기하는 거는 이 분석적인 크리티컬한 띵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전위적인 성격. 그래서 그 성격으로 우리의 여행이 어떤 경험을 어떤 생각과 느낌을 그 사용하는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을까를 라는 포인트에서 이 전체 타임을 가지고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타임이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동안만 각 팀, 여기 옆에 가운데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5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 시간이라는 축을 가지고 전이라고 하는 성격을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팀 마음대로 원하는 쪽에 같이 모여 앉아서 프로세스를 갖다 진행해 봅시다. 지금부터 한 5분 할게요. 중요한 점은 타임 프레임은 되게 길다. 서비스의 타임 프레임은 되게 길다. 두 번째는 애널리티컬한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동시에 전위적인 성격, 이모셔널한 성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좋은 거, 좋은 대상은 그 타임이 롱 타임으로 타임의 스팬이 긴 경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빈번한 터치 포인트가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들. 그 두 가지 조건을 갖다 만족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라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많다.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하나의 서비스하고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품도 이해 당사자가 많을 수 있지만은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용자와 사용 환경 그거와 서비스를 갖다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사용되는 그 순간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서비스를 갖다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서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는 직접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서비스를 갖다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우리 서비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서비스 제품에 비해서 서비스에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이콜로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갖다 아주 작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그 서비스의 경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넓게 파악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서비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서비스 디자인. 자,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동안만 아까 그 타임 프레임을 갖다가 늘린 그런 서비스에서 과연 얼마나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갖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5분 동안만 나눠볼까요? 여기서의 캐치 포인트는 우리가 굳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서비스에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서비스의 성공 실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서든지 유용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이 단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질성이 있어서 표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된 핵심 컨셉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가 물론 이제 식당에서 주민 들어왔을 때 아주머니가 단무지 하나 더 갖다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리소스를 사람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배열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갖다 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떤 기술적인 리소스들 그리고 사회 인프라적인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이 서비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 시스템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프론트 스테이지하고 백 스테이지로 나누고, 프론트 스테이지는 실제로 사용자하고 접하게 되는 파트이고, 백 스테이지는 뒷단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급 호텔 같은 데를 가면은 앞단에서 호텔의 투숙객을 맞이하고 인터랙션하는 그런 종업원들과 또 그 종업원들이 활동하는 스페이스가 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서포팅하는 백스테이지가 있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종업원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프론트 스테이지하고 백 스테이지를 함께 보는, 그리고 그런 프론트 스테이지하고 백 스테이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갖다 같이 보여주는 거. 이게 서비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스테이지에서는 백스테이지 백오피스 서포트가 있고, 이제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어떤 피지컬한 인바이러먼트, 서비스 사용자가 있는, 그리고 서비스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인플로이들이 있고, 서비스 딜리버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는, 그리고 이 커스터머에 같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서비스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비스의 백하고 프론트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에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저걸 하고, 그 그리팅을 하고, 오더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페이를 하고 나가고,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갔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자인이다 그러면 이쪽 파트들을 갖다 주로 하는 거예요. 서비스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파트를 한 거고, 실제로 서비스 시스템을 본다 하면 이 백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포팅 프로세스까지를 갖다 다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5분 동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앞단은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뒷단에 있는 서포트 프로세스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그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서포팅한 프로세스는 그 서포팅하는 프로세스의 이피션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까? 그걸 여기는 보면 이제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나열을 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전체 시간 순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의 서포팅하는 백오피스가 돌아가야 될까를 갖다 생각해 보는 거. 우리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생각을 갖다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백오피스가 돌아가야 될까? 애견 쪽은 굉장히 요새 관심도 많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내가 최근에 하여튼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갖다 연계시키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조금씩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오프라인 서비스하고 연계가 될 때 그 오프라인 서비스에서의 백오피스들이 참 어마어마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마켓 캘리 같은 그런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실제 프론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한, 상대적으로 심플한 거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이 새벽에 그 시간에 식자재를 갖다가 원하는 집에 그 시간대 닿도록 하는 그 인프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온앤오프 서비스, 지금처럼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온앤오프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프론트보다도 백오피스에 대한 그 디자인이, 백오피스 디자인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또 규모도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주로 어떤 서비스인지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프론트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 백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까지 하고 싶게요. 이 네 번째 특징은 결국 우리가 네 번째에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거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를 보면은 실제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점들의 합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사용자하고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접점에서의 총합, 그게 서비스의 경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미 써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갖다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이런 전형적인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 본다면 여기가 사용자고 여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요 라인을 라인 오브 커스터머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크로스하는 그런 선들, 그 선이 다 하나하나가 그 터치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터치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총 3번의 터치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서비스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 세 터치 포인트의 합이다 이거. 그래서 사용자가 기억에 남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그 서비스가 다 사용되고 나서도 본인들의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터치 포인트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과 느낌과 기분을 주느냐라는 걸 갖다 디파인 하는 거. 그게 터치 포인트, 제일 마지막에 터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서비스 디자인 하면서 앞으로 더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지금이 7분이니까 17분에 만나서 나머지 2포인트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또 만날게요.